교재 21페이지에 경영혁신과 ERP라고 해서 첫 번째 챕터가 나와요. 경영혁신과 ERP는 파트임에서 그냥 챕터로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총 7개의 절로 되어 있고 7개의 절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서 골고루 낸다. 근데 이쪽은 문제은행식이에요. 거의 100%. 그래서 나오는 문제를 자주 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아직까지 이제 시험 봤던 횟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무엇하는 거 착출해서 내고 있는 실정. 그리고 최근에 이건 나 문제 풀다가 자주 못 봤던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확장형 ERP에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왜냐면 예전엔 ERP다 그러면 프로그램들 대부분 하드웨어에 저장을 해서 이제 업무를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클라우드 서버 쓰는 데들이 워낙에 많아졌죠. 네, 그래서 웹 기반 ERP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지금 더 좋은 ERP도 웹 기반 ERP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영림원 ERP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영림원 ERP도 웹 기반이 되고 그래서 더 좋은 ERP로 시험을 볼 때는 CBT 상태로 그냥 보는데 영림원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웹 기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접속을 해서 시험을 봐요. 실기 볼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 확장이 되면 또 늘어남에 따라서 이 확장형 ERP 쪽 시험 문제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추가가 됐고요. 교재 뒤편에 단원 평가들이 있는데 그 뒤에 가면 그거와 관련돼서 문제 다 추가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의 문제는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으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큰 설명은 안 할게요. 네, 시험 목적상으로만 할게요. 그래서 ERP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는 문제,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만 간단하게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고 1장부터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경영혁신과 ERP의 등장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ERP가 도입된 배경은 혁신도구로 쓰겠다는 표현이에요. 혁신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의 관점은 아니에요. 개선은 기존에 있었던 걸 조금 더 발전해가는 게 개선이잖아요. 근데 혁신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획기적이다라는 표현이 사실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들어온 게 ERP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 뭘 낼 거냐면 다음 중 경영혁신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식의 시험 문제를 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ERP라고 하는 부분에 종착지를 놓고 얘기하지만 ERP라는 부분에 가기 전에 경영혁신의 도구로 여러 가지를 쓰고 있었던 실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실패가 되고 그거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바뀌어왔던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경영혁신과 ERP 등장이라는 부분에 가시면 여기 다운사이징이라는 부분도 있고 아웃소싱이라는 부분도 있고 JIT라는 부분도 있고 BPR이라는 부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의 용어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혁신의 도구로 들어왔던 부분에 뭐 다운사이징은 비대해져 있는 부분을 약간 축소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 다운사이징이라든지 그리고 이 기존에는 무조건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이려고 했던 부분에 외부에 뭐 내용하고 무엇하는 소싱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 아웃소싱은 사람에 대한 아웃소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 아웃소싱 그리고 심지어는 대부분 예전에는 뭐 생산 쪽에 아웃소싱이 제일 많았었다. 생산관리 쪽에. 그렇다면 지금은 회계, 인사 모두 다 아웃소싱 다 돌아요. 그리고 회계가 도는 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은 회계법인이 기업 자체에 출근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회계법인한테 일을 맡겼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일을 계속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쪽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자기 회사로 출근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웃소싱이란 부분의 내용들이 들어오고요. 제가 알약좀 잠깐 종료하느라고 켰고요. 그리고 JRT라고 하는 부분, 이건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본 도요타 방식으로 들어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BPR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 용어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재구축하는 형태로 들어진 문구예요. 그래서 지금 이 BPR도 문제에서 자주 나올 거예요. 뒤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혁신 도구가 있다. 당연히 ERP 들어갈 거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BPR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업무 프로세스 재구축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는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재구축, 뭔가를 다시
또는 아까 제가 왜 혁신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또는 그런 혁신을 혁기적이다 뭐 이런 또는 획기적이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꿔서 나오는 용어가 있다라고 하면 BPR에 대한 설명을 묻고 싶어서 내는 문제들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클 해머 뭐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시험에서 거의 거론하고 있지 않아서 자 그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뭐가 들어올 거냐면 우리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오는 MIS와 ERP에 대한 비교 박스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 반드시 한 번쯤은 숙지하실 것. 자, 이 부분의 문제를 박스로 내지는 않고요. 요즘은 박스 문제가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로 내지는 않고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부분에 용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이 부분이랑. 그러면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이라는 부분도 일종의 경영적인 부분에 관리적인 측면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ERP가 도입이 돼서 두 개를 비교하는 부분을 문제를 내는 거고요. 그러면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부분 최적화예요. 자, 부분 최적화라는 건 각자 놀겠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뭔가의 관리를 시작은 했지만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분 최적화라는 부분. 이 부분 최적화가 돼버리면 지금 똑같은 일을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ERP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제가 거래처 등록을 하면 그 거래처를 쓰는 사람들이 다 같이 쓸 거라고 했죠. 그래서 마스터 DB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안 가요. 똑같은 거래처인데 회계는 회계, 영업은 영업 다 각자 노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쪽에서만 최적화하는 거. 자, 근데 ERP는 전체를 최적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분 최적화니까 업무에 대한 범위도 어떻게 갈 거예요? 단위별로 가겠죠. 그래서 ERP에 대한 특징, ERP에 대한 설명 얘기할 때 부분, 단위, 개별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오면 ERP하고 맞지 않는 용어예요. 그래서 부분 죄송해요 여러분 단위 업무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런데 ERP는 무엇 하겠다? 통합해서 가겠다. 자, ERP라는 부분에 용어를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게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부분의 약칭 용어란 말이에요. 그럼 전사적 자원이라는 부분은 내가 회계만 하는 게 아니라 회계, 인사, 물류, 생산 모두 다 통합적으로 무엇 하겠다? 관리하겠다. 같이 쓰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합 업무이고요. 자, 그리고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 MIS 같은 경우는 자, 기능이라든지 일 중심적인 수직적 처리예요. 중요한 건 수직적 처리. 자, 그런데 우리 ERP는 프로세스 중심이에요. 연결돼서 쓰는 거. 그래서 프로세스 중심이고 수평적 처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업무 처리 부분은 이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접근 방식은 MIS 같은 경우는 전사나 자동화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면 지금 ERP는 경영 혁신의 수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산화 형태를 들어가서 봤더니 자,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은 중앙 집중 방식이에요. 중앙 집중.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 모이는 것처럼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ERP는 분산 처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는 각각의 부서별로.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회계 처리를 지금 MIS 했을 때는 중앙 집중이니까 회계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들어오면 무조건 회계팀에서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 인건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인사팀에서 하고 매출과 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영업부가 하고 그거 다 넘겨받아서 무엇하면 돼요? 우리는 통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 처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가 조금 나뉘어가는 거죠. 그쪽은 그쪽에서 끌어내서 가져가서 우리는 같이 보자. 이런 식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의사결정. 이 부분도 사실 많이 나와지는 부분. 자, 그래서 뭐로 내냐면 우리 영문의 약칭에 대한 부분. 우리 상향식 접근 방식이다라고 하는 탑업, 우리 탑업에 대한 부분으로 버텀업에 대한 좀 죄송해요. 이걸 보면서 예를 읽었어요. 자, 그래서 버텀업 방식에 대한 상향식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두라져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의사결정 방식은 우리 왜 수직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상사가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한테 지시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밑에 사람한테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의 방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부분 이제 이렇게 내려오든 이렇게 올라가든 어쨌든 이런 관계로 형성되는 거고요. 근데 탑다운 방식은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해서 담당자가 업무를 해서 사실상 올려주고 하는 방식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탑다운과 바텀업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무엇하셔라. 우리 구분해 주셔라. 자, 그리고 설계 기술이란 부분은 지금
코딩에 의해서 나왔던 게 MIS예요. 그럼 여러분 코딩이라고 하는 건 내가 프로그램 언어로 무엇하겠다, 개발하겠다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유능한 개발자가 없으면 사실 우리 무슨 부분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쓰기가 어려웠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딩이 아니라 객체 지향 기술, 그리고 지금 4차 언어 방식들을 가지고 쓴다. 근데 이 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객체 지향이라는 부분이 지금 본인들이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회사마다 특징에 맞춰서 뭔가를 조금씩 바꿔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ERP를 얘기할 때 패키지형 ERP다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그럼 이 패키지라고 해서 나오는, 진짜는 제가 빠뜨렸네요. 패키지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벌써 본인들이 지금 현재 기본적인 틀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는 빼고 누군가는 넣고 조금은 바꿔주고, 이런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부분만 조금 가미해서 쓰는 형태들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발자가 없어도 가능하죠. 그래서 ERP를 선택할 땐 유지보수가 잘 되는 회사를 전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나한테 일단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지만 무슨 부분, 사후적인 부분을 볼 때는 업데이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구조를 봤을 때 MIS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ERP는 개방성, 확장성,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자, 개방성, 확장성 얘기했을 땐 지금 ERP가 회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두루두루 다 같이 볼 거죠. 그러니까 그 확장성의 의미가 있고, 개방성이란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만 썼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디부터 내가 물건을 산다라고, 아니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원재료를 매입한다. 그러면 이 원재료 매입처부터, 그럼 원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 회사가 무엇할 거예요? 제조를 하고 얘가 완성이 되면 영업이 팔죠. 그러면 여기에 고객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매입부터 고객까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객의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는 파악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자 놀면 그 파악들이 사실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ERP를 도입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처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지금 소위 말해서 제가 이 공급처 회사의 소속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래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지금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드릴 테니까 지금 거래명세표라든지 우리 관련된 수주 내용들 이쪽에 다 정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일종의 프로그램의 형태거든요. 네, 대부분 외부로 들어가고요. 네,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그 ERP 쓰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기존에는 소위 말해서 서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서를 받아서 내가 프로그램에 넣었다라면 그게 아니라 공급처가 아예 무엇하는 거예요? ERP에 접속을 해서 그들이 자료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 프로그램에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부분까지도 실제 들어와져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 정보 다 볼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네, 그들한테는 그들한테 필요한 것만 딱 지정해줘요. 그리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접속하는 부분에 권한을 그냥 부여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성이란 부분이 있고, 유연성이란 부분은 뭐냐면 ERP라는 프로그램을 놓고 봤더니 다른 소프트웨어랑 무엇이 가능하다. 우리 연결해서 쓰는 게 상당히 가능해진 게 많더라 라는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연성의 표현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폐쇄라는 글씨가 나오면 무조건 잘못된 얘기가 돼요, 여러분. 폐쇄. 자, 그리고 저장 구조는 여기는 파일로 지금 저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ER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무엇되고 있다. 파일이 우리 저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건 단순히요, 두 개의 비교로 내기도 하지만 그냥 ERP 자체 부분의 특징이나 설명 얘기할 때 이 정보 시스템에 있었던 용어로 글씨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ERP 설명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내려오면 ERP에 대한 전사적 자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에 대한 용어로 쓰고 있는 부분이다. 제가 다른 얘기 왜 더 안 하냐면 다른 얘기를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 ERP, 뭐 엔터프라이즈 리소싱 이 얘기조차도 거론을 안 해요. 재밌는 건 플레임을 아예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그래서 그냥 ERP 전자적 자원관리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시험 목적상에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ERP는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가실 건 무엇이다?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 라는 용어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실 것. 자, 각각적으로 우리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무슨 부분? 통합적으로 묶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여기 ERP의 약진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들어져 있다는 거 표현해드린 부분이에요. 자, 넘어가시죠. 자, ERP 발달 과정이 들어옵니다. 자, ERP 발달 과정에 대한 부분은 자, 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쉬운 부분이죠. 지금 무슨 부분? 우리 MRP라는 부분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MRP2 또는 MRP2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MRP를 그냥 MRP1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MRP라고 하는 부분은 자재 소유량 관리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물류 생산 쪽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지금 현재 이 MRP는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재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주는 소위 말해서 트리 모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자재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게 MRP였고 근데 MRP2는 뭐냐? 아니 지금 내가 이런 자재가 필요합니다라는 소유량 관리만 하면 그 재고 관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확장돼서 관리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회사는 재고 관리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다. 우리가 회사가 점점점 변천하는 부분을 보면 원가 절감 측면을 자꾸 강조를 시키거든요. 그게 MRP2예요. 그래서 제조 자원 관리이고 원가 절감적인 부분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된 게 무슨 부분? ERP가 도입된다고 해요. 그래서 경영혁신 도구로 들어오는 ERP가 들어왔다. 뭐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 ERP가 조금 더 개발이 확장된. 자, 그럼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냐면 기존엔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무슨 부분 뭐 회계, 인사, 물류, 생산 이렇게만 썼었다면 제가 매입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고객에 대한 부분까지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은 쓰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확장형 ERP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를 가져가자.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협업을 해서 최적화시키는 부분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확장형 ERP의 가장 대표적인 게 SCM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회사가 SCM에 뭐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접 보러 가시거나 하셨을 때. 근데 그게 공급망 관리라고 해서 무슨 부분부터 지금 제가 아까 매입이라고 했던 자금 조달, 자재 조달부터 어디까지 고객의 정보까지 모두 다 볼 수 있는 부분들. 뭐 당연히 결제에 대한 것까지 다 같이 보겠죠, 여러분. 이제 그런 식의 의미로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부분이 좋아지냐면 어떤 자재가 나가고 아니 어떤 제품이 나가고 그리고 어떤 자재가 들어오고 내가 이 자재를 조달하는데 얼마가 걸리고 제품의 수요가 좋아지면 우리는 창고에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품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재고를 회사에선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재고의 수준을 아래로 떨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금이 묶인단 말이에요. 어쨌든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외상으로 샀든 뭐 했든 어쨌든 언젠가는 돈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재고라는 건. 그래서 회사는 항상 적정 재고에 대한 걸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그 조달하는 부분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의 내용들을 자꾸 파악하는 부분의 속도가 빨라지면 실질적으로 그 타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ERP를 도입하면 뭐 니드 타임이 감소한다. 니드 타임이라는 건 사거나 생산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타임이 감소한다. 그리고 회사가 결산을 하고자 할 때 결산에 작업을 하는 시간도 오히려 단축이 되더라. 그렇죠. 벌써 정보들이 다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적인 부분을 벌써 진행하는 속도에 맞춰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산 때 가서 갑자기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MRP, MRP2, ERP, 확장형 ERP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실 것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냥 맹목적으로 내면 요 순서를 이렇게 주는 걸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자 조금 더 어렵게 내면 요 문구를 건드는 출제자가 있어요. 네, 요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 연도는 거의 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도는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위쪽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지금
고객관계 관리라는 부분하고요. SCM에 대한 부분에 여기 박스가 있어요. 네, 요건 한 번쯤 읽어주신 게 좋겠습니다. 자, ERP 시험 문제를 내는 부분 중에 뭘 내냐면 설명을 쫙 해놓고 이게 무슨 설명인지 1, 2, 3, 4에서 찾아라 라는 식의 패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공급망 관리는 아까 확장형 ERP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중간부터 이렇게요. 지금 자재 조달부터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라는 부분의 내용이 모두 다 무엇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공급망 체인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하여 조달 시간이 단축이 되고 재고 비용이 무슨 부분 줄어들고,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유통은 물류비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물류비도 무엇되고 줄어들더라. 그리고 이 공급망 관리가 들어오면서 고객에 대한 무엇에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식의 내용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공급망 관리가 갖고 있는 부분. 자, 고객 관계 관리는 요즘에 좀 이것도 상당히 많이들 얘기하죠, 여러분. 자, 고객 관계 관리라는 건 사실상 무슨 의미냐면 지금 현재 회사가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 고객에 대한 부분의 선호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에 대한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고객이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해서 CRM이란 부분도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매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사실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CRM도 들어옵니다. CRM도 확장형 ERP의 한 형태로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 MRP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와져 있는 특징 얘기들도 써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ERP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ERP 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은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자, 기업 내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등 모든 조직과 업무가 IT로 통합되어서 무엇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다. 자, 이게 ERP의 또 하나의 무엇이다?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시간. 그럼 여러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면 회사에서 그 정보들을 빨리빨리 볼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대처가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기 정보 체계가 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도 ERP를 도입했더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지금 대부분 구축으로 한다는 부분, 개발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벌써 시중에 나와져 있는 상용화, 그래서 ERP 패키지라는 부분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ERP 패키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선진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 무엇 된다? 자동적으로 더 좋아지는 상황이 나와진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선진 프로세스를 회사 내에 적용시킬 수 있어서 경영 혁신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 자, ERP를 도입하면 자, 세 번째 참 말 많죠, 여러분. 자, 복잡 다양해져 가고 있는 시대이다. 당연하죠. 글로벌화인데요. 자, 그래서 그 시대에 충분한 확장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용을 무엇할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자, 우리가 초기의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뭐 단순히 1년 쓸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계속 쓸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죠. 그래서 우리 길게 놓고 보면 초기의 비용에 설비 쪽에 들어가는 비용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뒤로 가보면 무슨 부분 비용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시간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배제가 되고요. 그리고 내용들이 빨리빨리 들어옴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대처 능력이 빨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업무도 분산해서 각각 했던 거 다 통합해서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길게 보면 비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명이 했던 일을 우리는 5명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와진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ERP 도입의 목적. 근데 1, 2, 3, 4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ERP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예요. 이 부분이 그냥 무조건 답이에요, 여러분. 됐을까요? 네. 그래서 ERP의 도입 목적을 1, 2, 3, 4에서 찾아라. 그러면
저 부분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ERP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빅뱅 방식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도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도 쓸 수 있다. 자, 도입 목적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 색 표시한 거 요거 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근데 요거는 표시하고 갈게요. 자,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라고 하는 BPR. 자,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용어가 이제 자꾸 등장하니까 용어 정리 드린 거고요. 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이라든지 방법으로 기존 업무를 무엇하겠다? 혁명적으로 다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한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또 혁명이라고 하죠. 참 내용들, 뭐 혁신, 혁명, 뭐 재설계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BPR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ERP 시스템 특징이라는 부분을 넘어갈게요. 자, ERP 시스템의 특징은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그냥 특징으로 물어온다. 그러면 기능과 기술적 특징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기능적 특징을 물어본다. 그러면 기술적 특징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게 구분하시는 부분. 자, 그럼 지금 기능적 특징으로 들어오는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전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기능적 특징은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좋아지더라.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으로 생각해서 글을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앞에서 점차적으로 복잡하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복잡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아니 글로벌화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무역이라는 관점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한국어만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좀 한글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언어도 다양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화만 거래하지 않겠죠. 그러면 외화에 대한 통화도 도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마다 뭐가 다르다. 관습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무엇해야 돼요? 지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다국적, 다통화, 다 언어를 지원한다는 부분. 자, 우리 ERP 프로그램 들어갔더니 한글도 있지만 일본어도 있었고 우리 영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식의 관점을 벌써 두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능이든 기술이든요. 이런 시험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낼 거면 이쪽에 지금 연두색이라고 해야 돼요? 하늘색이라고 해야 돼요? 자, 하늘색처럼 보여지는 쪽에 있는 글씨를 그대로 낼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지금 살을 붙여서 내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설명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자, 중복 업무가 무엇되고 있고 배제되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 처리 체계가 무엇되고 있다? 구축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ERP는 지금 각각의 업무를 분산해서 통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업부에서 일하고 회계에서 일하고 인사에서 일하고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쓰는 내용이 있다라면 우린 마스터 DB의 형태로 가지고 무엇하겠다. 한 번만 등록하고 빼서 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 식의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가 착착착착착 쌓이고 그리고 그 부분 필요하면 빼서 쓰고 계속 누적적으로 쌓아가는 부분 됐을까요? 자, 그런 식의 관점. 그래서 우리 똑같은 일 여러 번 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복 업무 배제이고 그리고 우리 ERP는 우리 지금 여러분 이 부분 이해할 때 그냥 실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ERP 로그인할 때 사원의 정보로 로그인을 했죠, 여러분. 그리고 로그인했을 때 누가 작업을 했는지 내용부터 모두 다 보여진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슨 부분이냐면 지금 실시간으로 자료를 입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정확해야 된다는 부분도 사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입력에 대한 부분의 책임 소지까지 다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성이란 부분이 사실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가서 봤더니 투명이라는 부분도 보장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상 보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실시간이란 부분이 또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투명성이란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부분의 특징이 A가 이 첫 번째 단계의 자료를 입력하면 B가 두 번째 단계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 입력했던 자료를 가져다 써요.
그러니까 회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덜해 보이지만 인사라든지 물류라든지 생산 쪽에 가면 단계적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수주를 등록했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수주가 받으면 수주 등록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다. 근데 수주 등록을 해야 되는 담당자가 수주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수주 등록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제품 생산에 대한 작업 지시를 내야 되는데 그럼 수주 등록 정보가 없으면 작업 지시 작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올스톱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ERP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또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그때 맞춰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의 표현이 그런 얘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표준을 지향하는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 수용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란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ERP가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점차적으로 도입했던 부분에 실행적인 착오에 걸쳐서 들어와져 있는 부분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ERP를 가져다 도입하다 보니 벌써 문제됐던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들어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표준화가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업무적인 부분이나 회사에서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무슨 부분, 조직원 구성원들이 업무를 하게 되면 이 업무 수준이 어떻게 되더라? 상향 평준화가 된다고 얘기해요. 상향이에요, 여러분. 상향 평준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오는 게 지금 이 부분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선진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 의한 BPR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ERP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는 선진 업무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ERP를 도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ERP를 도입했더니 우리는 BPR이 같이 움직인다. 또는 우리가 비즈니스 재설계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도구가 무엇이다? ERP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내용이라고 보시고 자, ERP가 지금 현재 패키지형 ERP를 쓰실 때 회사가 모두 다 동일하게 쓰지는 않아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쉽게 바꿔서 변경해서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부분이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개발에 효과가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내용들이 착착착착 쌓여 있으면 우린 그 부분에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구조를 바꾸거나 뭐 넣어주는 행위들 또는 우리한테 불필요한 건 빼는 행위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파라미터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개발 효과가 사실상 들어오고 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개발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발보다는 패키지로 나와 있는 ERP를 도입하는 게 사실상 비용이 더 덜 들어가요. 그래서 비용 절감의 부분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경영정보 제공과 경영 조기 경보 체계가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자, 우리 실시간으로 자료 입력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얘기하면서 우리 모든 정보의 내용들이 보이기 때문에 정확성이라는 것도 사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통합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한눈에 빠른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조기 경보 체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우리 여신이라는 것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여신이란 부분을 설정해 놓고 쓰면 우리가 매출이 일어났을 때 무제한으로 외상으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신이란 부분에 금액이 넘치면 출고할 때 스톱이 돼버려요, 여러분. 경고음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왜 자금 예산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예산을 짜놓고 예산이 넘치면 우리 실질적으로 집행에 대한 전표 입력이 아예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진행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투명 경영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게 ERP이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우리 소위 말해서 뭐 정확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회사가 점차적으로 커짐으로써 뭘 하냐면 안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보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부 통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 무엇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분식할 수 없죠. 네, 분식회계라는 게죠. 근데 그런 것도 못 하겠죠. 자, 그리고 오픈 멀티 벤더 시스템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오픈 멀티 벤더 시스템.
자, 이 오픈 멀티벤더 시스템이 무슨 의미시냐면 ERP는 다른 프로그램이랑 무엇하기 쉽다, 연계하기 쉽다. 그래서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하드웨어 업체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조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왜 표시하냐면 이 글씨를 정말 많이 내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이걸 뭐로 내냐면 특정 하드웨어만 이렇게 읽어요. 만자가 붙으면 항상 의심하세요. 네, 만자가 붙으면. 그래서 그 부분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포스 시스템에 있는 거 가져다가 연결해서도 써요. 그럼 포스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편의점 가면 이렇게 바코드 읽혀서 얼마예요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러면 편의점은 물건이 다 들어오면 무엇 할까요? 그 포스로 읽겠죠. 그래서 재고가 얼마가 들어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갈 때 포스로 다시 찍겠죠. 그러면 무슨 부분? 재고 관리가 돼요. 근데 이게 재고 관리만 되는 게 아니라 얼마에 팔았다라는 부분까지도 관리가 되겠죠. 그럼 회계처리 다 해야 되잖아요. 사왔으니까 매입해야 되고 나갔으니까 매출해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얼마 남았다라는 부분도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 ERP를 연결해서 자동으로 회계처리를 다 뿌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아주 다양하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우리 직종 자체가 우리 IT 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IT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도 써드렸으니까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딩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거 무엇 하겠다, 우리 뺏어 쓰겠다 이런 식의 관점이거든요. 그런 내용이고요. 자, ERP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 자, 기술적 특징은 무엇으로?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사용자가 봤더니 우리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라는 입장이라면 기술적은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 자체의 특징. 자, 4세대 언어로 개발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사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ERP 부분하고 MIS 비교할 때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4세대 언어로 개발되어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케이스2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2도 아까 파라미터랑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네, 우리 제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플랫폼 자체에 지금 소프트웨어의 형태들을 개발해 놓고 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 플랫폼에서 내려서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 무역회사 중에 이런 회사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일정한 부분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이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쓴 횟수만큼 돈을 받아요. 그래서 횟수다 우리 소위 말해서 뭐 1불 50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불 50점이 되게 작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용자가 많아지면 상당한 매출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식의 형태들처럼 일정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무엇한다? 우리 가져다가 연결해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케이스2 사용이고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 ERP는 무슨 특징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했었나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우리는 무엇하고 있다?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 지향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환경에서 이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티어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블럭을 잘못 잡아서 이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요거 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블럭이 좀 잘못 잡혀졌어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지금 업무 분산 처리 자체가 가능하게끔 CS 환경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 내부 간 또는 기업 내 외부 간에 대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게끔 웹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는 하드웨어에 저장해서 쓰는 방식을 썼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고 웹 버전 또는 클라우드 버전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확장형 ERP에 가기 전까지는 클라우드 그러면 클라우드를 뭐로만 생각했었냐면 자료를 저장하는 용도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DB 저장하는 또는 뭐 DB의 서버 정도? 근데 지금 그렇게 쓰지 않고요. 지금 이 클라우드라는 부분을 쓰게 되면 이게 프로그램 연동까지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사무실이 아닌 어디에서든 사실상 업무가 다 가능한 형태로 바뀐 게 확장형 ERP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고 노트북만 있다라면 우리는 무엇할 수 있다?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으로 이제 바뀌어갑니다. 근데 그 부분의 특징이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술적 특징 됐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ERP 도입과 관련돼서요. 고려해야 될 부분하고 예상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ERP 도입 시 고려사항이라는 부분에 갔더니 뭐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4단계가 있다. 잘 안 내요. 뭐 투자, 구축, 실행, 확산. 제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왜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을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안 내고요. 무슨 부분? 아, 네가 ERP를 도입하려면 경영자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사가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으니까 종업원은 무엇 해야 된다? 전사적으로 참여를 해라. 라는 부분. 왜냐면 여러분 ERP 도입하는 회사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ERP를 안 쓴다는 분들이 계세요. 몇 억씩 들여놓고. 근데 이게 뭐냐면 경영진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는 실무진들, 업무하는 종업원들은 아 저거 왜 해야 되는데 근데 저 실질적으로 협조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ERP가 프로그램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일반적인 교육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실제로 ERP가 계속 무엇 때는 우리 무근해가 돼요. 쓰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 단계, 구축 단계, 실행 단계, 확산 단계 그런 내용들을 체크해서 우리 단계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차피 시험에 안 내는 건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내는 부분입니다. 문제 풀어보시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ERP 시스템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자, 반드시 기억하실 건 우리 회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라. 그러면 이 부분을 뭐로 내냐면 IT 중심이란 표현을 쓴다거나 또는 우리 회사는 아니고요. 우리 회사를 뺀 나머지 회사들. 그럼 외부에 있는 회사겠죠. 그래서 다른 회사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회사마다 갖고 있는 업무의 프로세스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거. 자, 그리고 ERP를 도입할 때요. 도입 단계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이 들어와야 우리가 일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그려놓고 그 주력대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이 팀에서는 이게 꼭 들어가져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모두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회의를 할 때 매번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TF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TFT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최고의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해라. 자, 용어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업무를 전부 다 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 ERP 프로그램 도입할 때 지금 우리 회사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요. 개발자가 우리 회사를 잘 볼 수 있다. 그럼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패키지형 ERP여도 여러분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부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 같이 동석을 해서 도입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거든요. 근데 거기 항상 같이 따라다닌 사람이 이 컨설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설턴트가 무엇한 경험이 많고 유능해야 된다. 그렇죠. 다양한 업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알고 있지 못하면 사실상 산으로 가요. 네,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해라. 여러분, 현업 중심이에요. 자, 이 부분에 조심하실 것. 여러분, 지금 이제 현업 중심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무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된다.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의 글씨를 자꾸 뭐라고 하냐면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업무 방식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현재 업무 방식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 자, 방식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 방식은 무조건 틀린 답. 이렇게 기억합니다. 방식이 왜 문제가 되냐면 회사가 실제 ERP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보고 서류가 정말 많다.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 그럼 그때 쓰는 게 엑셀이에요. 엑셀을 정말 많이 써요. 그러면 이들이 엑셀로 벌써 일을 하고 오다가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익숙한 게 뭐예요? ERP보다는 엑셀이 익숙한 거죠. 그러면 그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ERP에 넣어야 될 걸 계속 안 넣고 엑셀에서 계속 작업해요. 또는 ERP에 넣고 엑셀도 해요. 그러면서 온갖 짜증을 냅니다. 아니 이건 왜 도입해갖고 난 일을 2번 해야 되는데 이러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존 했었던 업무 방식을 고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식의 의미는 문제가 있어요. 현업의 중심이라는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무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현업 중심이라는 부분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땐 국축 방법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라. IT 중심은 안 돼요.
그래서 IT 중심은 절대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자,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건 맞지만 얘를 최대화시키면 안 돼요. 반드시 커스터마이징은 무엇 하셔야 된다?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 커스터마이징이 많아지면 여러분 그냥 개발이 돼버려요. 그리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패키지형 ERP는 실제로 나와 있는 상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몇 천의 단위로 좀 이따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많아질수록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 뜯어고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화가 맞고요. 자, 그리고 전사적인 참여를 무엇해야 된다? 유도해야 된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업원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변화 관리 기법이 도입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 우리 바뀌어가는 거 도입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라. 자, 이런 가시적 성과란 부분은 중요해요. 그런데 요거의 문제점 용 하나 말씀드리면 단기 성과에 집중하다 잘못된 거 여러분, 우리는 사업을 하면 계속 할 거죠. 그러면 장기적인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 그리고 가시적 성과도 같이 봐라. 자,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무엇이 필요하다? 워크숍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자, 그리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뭐 어차피 우리 누군가 업무를 했다라는 정보까지 모두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뭐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용어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지는 부분이요. ERP 시스템 획득과 IT에 대한 아웃소싱이 들어와요, 여러분. 자, 그러면 ERP라고 하는 부분을 도입을 할 때 예전에는 무엇했다? 우리 코딩 할게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개발할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자가 들어와서 만든다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벌써 그런 부분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무엇하겠다? 아웃소싱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 이 부분이 IT 아웃소싱이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뭐 글을 가지고 내진 않고요. 다른 거랑 그냥 뭐 엮어서 내용을 등장을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ERP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부분도 자주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효과라고 내는 출제자도 있고요. 그냥 설명, 특징이란 부분에 둥그렇게 이렇게 글을 따다가도 낼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계속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내용들이 계속 들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부분에 내용이 들어옵니다. 자, ERP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최적의 업무 관행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담고 있다. 선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혁신 도구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ERP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 업무 재설계를 수행해야 ERP 구축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BPR이란 부분이 ERP를 도입하면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표현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지금 무슨 부분? 우리 업무 재설계라는 부분으로 먼저 회사를 뭘 바꿀 건지 어떤 부분이 들어야 되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무슨 부분 ERP를 무엇하면 구축하게 되면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더 좋은 성과가 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축되기 전에 무엇을 업무 재설계인 BPL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로 인해서 우리 무슨 부분?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이 또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무엇한다? 표준화를 지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부분이 들어와서 우리 표준화 용어도 들어오지만 무슨 부분? 단순화, 코드화라는 용어도 써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요. 자, 그리고 ERP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정확성을 자꾸 강조했죠, 여러분. 네, 정확성. 그리고 내가 입력을 잘못하면 후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정보가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이제 MRP라는 용어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생산 관리에 대한 ERP를 쓴다 그러면 MPS라고 하는 생산에 대한 총괄 계획을 짜요. 그러면 그 총괄 계획에서 왜냐면 우린 실제 여러분 농심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농심은 여러분 주문받아서 생산할까요? 아니면 회사가 우리 이번 달에는 몇 개를 생산하자라는 계획 생산할까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공산품, 대기업들은 주문에 의한 부분에
생산보다는 수요에 대한 걸 예측을 해서 계획 생산을 해요. 그럼 그 계획 생산 전체를 짜놓고 그거를 우리 소분화시키는 계획으로 가는 게 총괄 생산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그 MPS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무슨 부분,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몇 개의 자재가 필요하냐? 라는 부분이 MRP예요. 근데 그 MRP의 정보가 잘못되면 우리 실질적으로 자재가 모두 다 잘못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무슨 부분, 생산하는 부분에 제품이 다른 거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입력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못 넣으면 전부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오류 예방 또는 정확성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ERP 구현으로 인해서 자, 재고 비용이라든지 생산 비용의 절감 효과를 무엇할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래서 효율성을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짧게 얘기하면 재고 비용이 무엇된다? 감소된다. 자, 생산성이 무엇된다? 좋아진다. 향상된다. 그리고 생산 기간에 생산 계획에 소요 시간이 무엇된다? 단축된다. 자, 그러면 이 소요 시간 단축이란 부분들을 우리가 니드 타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니드 타임. 그래서 우리 니드 타임이 또 감소되더라. 그리고 회사는 원가가 무엇할 수 있는 절감될 수 있는. 근데 이런 얘기들 앞에 ERP 도입 배경 얘기할 때부터 얘기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ERP는 모든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별 부서원들이 무엇한다? 분산 처리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산 처리하고, 그리고 동시에 중앙에서 무엇을 우리 개별 기능을 무엇할 수 있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무는 나누어서 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원장형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관계형 DB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통합적으로 다 모여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결산 작업이 단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이클 타임이 단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7번째, ERP는 경영학적인 업무 지식에 입각해서 각 기업들이 고유한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고객화시킬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고객 서비스가 무엇된다? 만족이 된다. 그래서 ERP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다? 고객 만족과 우리 이윤 극대화라겠죠. 네,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세대 ERP, 그럼 차세대 ERP는 확장형 ERP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 자, 그 ERP는 인공지능 AI죠. 자,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융합해서 우리 분석 도구가 추가돼서 선제적 예측과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AI도 들어오고 빅데이터도 들어오고 사물 인터넷 이런 거. 그럼 사물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게 정말 많지 않나요? 대표적인 게 아파트. 그쵸? 우리 외부에서 무엇 할 수 있어요? 우리 전기도 끌 수 있고 가스도 끌 수 있고 우리 무슨 부분 오늘 너무 추운데 난방을 미리 켜고 들어갈까?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물 인터넷도 ERP 다 같이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이 차세대 ERP가 그런 식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 니드 타임, 사이클 타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ERP 도입의 성공과 실패 요소, 그리고 ERP를 도입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엇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10개명이 나와요. 자, 그럼 ERP 도입의 성공 요소와 실패 요소라고 해서 나오는 이 부분도 보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책은 다 요약집이에요, 여러분. 요약집.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풀어준 책이 아니라 요약집. 자, 그럼 성공 요소가 있고 실패 요소가 있겠죠? 여러분 한쪽만 기억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성공의 요소에 가서 봤더니 자, 우리 앞에서 했었던 얘기. 경영자는 참여도가 높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영자의 관심과 기업 전원이 무엇하는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만 우리 ERP가 도입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ERP를 도입하는 과정에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으로 구성해라. 우리 아까 TFT 얘기했잖아요. 네,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우수한 ERP 패키지를 선정한다. 이건 어떻게 우수하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론상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잘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3번 얘기할 때는요. 무슨 부분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냐면 우리 환경에 맞는 ERP를 도입해라. 우리 자산 환경에 맞는 그 얘기를 더 많이 내고 싶어 하고요. 자, 그리고 지속적인 무슨 부분 교육과 훈련이 무엇하다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실시해라. 자, 그리고 절대로 IT 중심으로 무엇하면 안 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프로젝트 진행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가 프로젝트에 들어와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축 방법론 쪽으로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해야 하고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그거랑 얘랑 낸다고요. 그러니까 IT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그럼 틀린 답인 거죠. 그리고 업무 단위별로 추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이러면 각자 놀겠다. 이런 얘기가 된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업무 단위별이 아니라 분산적으로 업무를 하긴 하지만 통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통합. 자, 커스터마이징은 무엇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최대화가 아니라 무엇이다?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성공적인 요소이고요. 자, 실패 요소에 가서 봤더니 기능 부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 기능 부족이란 건 뭐냐면 ERP를 도입을 했는데 자, 이 ERP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더라. 소위 말해서 우리는 하드웨어에 설치해서 쓴다. 근데 컴퓨터 사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런 모래시계가 보여요. 모래시계가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그거 하다가 그냥 끝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기능 부족에 대한 부분이고 자질 부족. 그럼 우리 앞에서 경영자와 우리 기업 전원이 참여하는 분위기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참여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리고 아까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으로 TFT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상 그러지 못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질 부족과 사용자의 능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우리 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라고 했었잖아요.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좀 쓰는 방법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무엇에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 자질과 사용자 기능 부족. 자, 그리고 기업의 관심 부족. 자, 이 관심 부족은 우리 자질 부족, 능력 부족이 아주 총체적으로 나오는 부분. 아무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 엑셀을 고수하겠다. 이런 식의 관점. 네, 그런 걸 실패 요인으로 얘기합니다. 자, ERP 성공과 관련된 10개명에 가서 봤더니 여러분 제가 아까 현재 업무가 프로젝트에 들어와야 되지만 절대로 방식에 대한 얘기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엑셀 얘기 계속 강조했고요. 그래서 현재 업무 방식을 무엇하지 말아라. 고수하지 말라. 자, 그리고 사전 준비를 무엇해라? 철저해라. 아무 생각 없이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ERP 도입했으니까 다 되겠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이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부분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금도 줘요. 국고보조금. 됐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주는 건 회사의 관리를 잘하라는 부분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사전 준비도 없이 여러분 ERP 도입하면 그 프로그램 구입만 한 거예요. 그리고 쓰지를 않아요. 문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절대로 IT 중심의 프로젝트 추진하지 않습니다. 자, 업무상의 효과보다 소프트웨어 기능성 위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지 말라. 결론적으로는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걸 하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지 이 기능을 보진 않습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자와 팀 구성원의 자질과 의지를 충분히 키워라. 우리는 ERP 도입하면 다 할 거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단기간 효과 위주로 가지 마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시적인 부분의 성공을 보긴 하지만 장기전을 보라고 했죠. 자, 그리고 기존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무엇하지 말아라. ERP를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 이게 제일 어려워요. 회계 출신이신 분들 프로그램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예전에 썼던 프로그램이 좋대요.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사실상. 자, 그래서 그런 게 고정관념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자, 그리고 최고 경영진을 프로젝트에서 무엇하지 말아라? 배제하지 말아라. 자, 업무 단위별로 추진하면 우리 무엇한다? 실패한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반드시 통합죠. 자, 그리고 BPR을 통한 완전한 기업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가 무엇되어야 된다? 선행되거나, 그러니까 ERP를 도입할 때 여러분, 우리 업무에 대한 부분의 재설계가 벌써 파악이 돼서 무엇하는 부분, ERP를 도입해라. 그러니까 이 BPR이 먼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도구로 ERP를 쓴다는 얘기가 이 선행이라는 표현이고요. 또는 두 개가 같이 무엇할 수도 있다?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됐을까요? 자, 이게 ERP 성공에 대한 10개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ERP 시스템 구축 절차 같은 경우는
시험 6번 중에 5번이 나올 만큼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ERP 시스템 구축 절차의 순서를 일단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 여기만 기억하면 돼요. 이 부분만. 자, 그럼 순서를 기억해라. 그러면 분석을 하고 설계로 넘어가서 구축을 하고 구현을 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무슨 부분? 뒤에 있는 글자 따시면 되겠죠. 석계축형. 앞에 따는 거는 구자가 2개가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글씨를 따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우리 ERP 발전 단계 얘기했을 때 MRP1, MRP2, ERP, 확장형 ERP 순서 있잖아요. 그렇게 단독으로 돼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는 부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내는 문제가 뭐냐면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시험에서 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주 나오는데 어렵네? 헷갈리네? 라는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지금 너무 많잖아요. 해야 되는 이 단계별로 해야 되는 업무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렵다고 느끼는 건 그런 의미 때문에 나와진 부분이에요. 그럼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요. 현재 업무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재 업무라는 한글로 낼 수도 있지만 이 현재 업무 파악이라는 부분을 우리 ASIS를 파악한다.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그거 가지고 무엇해요? 무슨 부분? ERP 도입을 해서 커스터마이징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분석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또 뭘까요? 우리가 ERP를 지금 도입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ERP를 도입하는 그래서 구축할 건데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제가 말하는 구축은 지금 현재 코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무슨 부분? 실제 우리 회사에 맞는 부분의 내용들 다 체크해야 되니까 누가 결성이 돼야 된다? TFT가 결성이 돼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이 2가지가 가장 많이 내요.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2가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ASIS 바 TFT 결성. 자, 그러면 이 2개가 이루어진 단계가 어디냐? 그럼 분석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요. 현재 시스템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한다거나 주요 성공 요인을 도출한다거나 자, 그리고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고 경영 전략과 비전을 도출하고 현업 요구를 분석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한 계획 수립과 그 시스템에 대한 설치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분석이다. 자, 그리고 설계 단계에 가면 자, 현재 업무에 대한 부분을 분석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지금 시스템의 문제점도 파악을 했고요. 분석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ERP, 이 패키지 ERP랑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차이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거를 무엇하면 패키지를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효과가 나올 건지에 대한 업무적인 부분을 보는 거. 그게 설계 단계예요. 그래서 미래 업무에 대한 부분을 본다는 게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투비 프로세스 도출. 자, 그리고 패키지 기능과 투비 프로세스와의 무엇을 차이를 분석해라. 갭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에 맞춰서 무엇을 파라미터를 설정할 거고요. 여러분 설계 쪽은 거의 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 개발과 그리고 수정에 대한 보안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럼 요거에 의해서 누가 들어올까요? 커스터마이징이 들어오겠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계는 문구를 정말 전반적으로 다 내는 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문제 논의를 하거나 사용자 요구에 대한 대상 선정과 그리고 교육이 진행되는 게 설계 단계. 자, 구축입니다. 구축은 모두를 조합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를 조합하고 자, 그리고 무엇을 한다? 테스트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테스트라는 건 여러분 설치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설치된 뒤에 가동의 테스트가 아니고요. 지금 이걸 가동하기 전에 지금 이게 잘 돌아가는지 통합으로 나오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부에서 넣었던 게 회계팀에 보여지는지 이게 보여져야 된다면 그런 식의 관점들. 자, 그리고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에 대한 확정을 시키는 단계가 무슨 단계? 구축 단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 조합, 테스트, 수정 개발 또는 수정 기능을 확정하는 단계가 구축. 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연계라든지 출력물의 제시라든지 뭐 교육도 여기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구현. 이런 구현은 회사의 ERP 패키지를 설치한 거예요. 그게 구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설치했으니까 무엇 해야 될까요?
시스템을 운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실질 하는 업무를 안에다 넣어봐요. 자, 그게 시스템 운영. 자, 그리고 시스템 운영이니까 우리는 시험 가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그럼 우리는 기존에 썼던 프로그램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의 정보가 가득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정보를 어디로 옮겨줘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ERP에 옮겨줘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자료를 변환해줘야 됩니다. 그걸 데이터 변환, 우리 컨버터 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변환이 일어나는, 데이터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 구현 단계이고, 그리고 뭐 시스템의 평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향후에 일정의 소립에 대한 부분이 구현입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문제를 풀어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의 내용이에요. 최소한 자꾸 이 부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출 문제 풀어보면 뭐 지금 회계에서도 네 문제가 나오고 인사에서도 네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 6회분을 풀어보시면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가 보여질 거예요. 진짜 자주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 알아두실 것. 자, 뒤에 있는 이런 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이제 어디로 가셔라. 자, 그 다음에 나와지는 건 ERP 시스템의 이해라는 게 나와집니다. 자, ERP 시스템 이해 부분에서는 그냥 무슨 부분? 우리 지금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ERP는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정보를 무엇 하시면 한 번만 입력하면 그 입력된 정보는 지금 원장형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다 통합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데서도 무엇 할 수 있다? 꺼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 무슨 부분 중복 업무가 배제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미다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되고 이 용어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경영혁신 도구로서의 ERP와 BPR에 대한 관계, 연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면 BPR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BPR은요. 자, ERP는 기존 정보 시스템에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무엇하고 있다? 혁신적으로 재구축하는데 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BPR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자, 그래서 이 BPR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의 약자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영 혁신 운동 또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용어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이걸 뭐 글로 이제 다 연결시켜서 낼 거니까요. 자, 아래쪽에 뭐 BPR은 마이클 해머가 만들어서 이렇게 들었다가 뒤에 가서 제임스 마틴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건 기억 안 해도 돼요. 네, 이 부분은 요새 아예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BPR의 효과가 있어요. 자, 지금 BPR의 효과 그리고 경영혁신도구로서의 ERP라고 해서 들어온 부분 BPR의 필요성. 자, 요거 지금 딱 여러분 내기 좋지 않아요? 1, 2, 3, 4, 사지선다잖아요. 딴 거로 끼워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BPR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봤더니요. 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자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걸 확 바꿔버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설계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린 한 번쯤은 다시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혁신적인 업무 재설계가 되고 자, 이로 인하여 우리는 비용과 품질, 시간을 혁신적으로 무엇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는 게 BPR의 효과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내려올게요. 자, 경영혁신도구로서의 ERP라는 부분에 갔더니 자, 무슨 얘기가 등장이 되냐면 자, 요 5번째 나오는 부분.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BPR 사상을 토대로 최신의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패키지를 구현한다. 그러면 우리 ERP 부분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자, ERP를 도입하면 동시에 BPR이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효과가 가져온다. 왜냐면 BPR을 수행하기 위해서 ERP를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ERP 시스템에는 선진 프로세스가 구현되어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BPR은 왜 필요하냐? 요것도 그대로 문제를 낼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급변한다, 다양하다,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요즘에.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따라갈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BPR의 필요성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는 BPR이 필요했다. 자, 그리고 조직이 복잡해지더라. 그래서 그 복잡성 증대라든지 그리고 효율성 저하가 되는 부분에 대처 방안으로 우리는 BPR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회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BPR이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재설계라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면 회사는 뭔가를 바꾸고자 하죠.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 그대로 사지선다로 또 출제를 할 겁니다. 자, 우리 확장형 ERP로 가겠습니다. 확장형 ERP. 자, 확장형 ERP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ERP가 더 커지는, 넓어지는 부분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무슨 부분? 확장형 ERP로 점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ERP를 무슨 부분으로 우리는 웹 기반으로 클라우드로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바뀌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그게 확장형 ERP라는 부분. 자, 그러면 확장형 ERP의 특징을 들여다봤더니 자, 외부 프로세스까지도 웹 환경을 이용해 지원한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무슨 얘기 해드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처에서 자재를 조달받으면 거래명세표라든지 관련된 정보를 페이퍼로 대부분 받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부분? 우리 인터넷에 들어와서 우리가 쓰는 무슨 부분? ERP 프로그램에 직접 넣게끔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는 우리 포스는 외부예요. 그러면 그 부분 연동해서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상거래 지향적인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있고 더욱 향상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자, 그리고 기업의 운영 범위를 확산해서 무엇에 대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게 확장형 ERP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확장형 ERP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원래 하고 있었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고유 기능 추가라든지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그리고 선진 정보와 지원 기술이 추가돼야 되고 우리 소위 말해서 AI,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식의 관점이겠죠. 그리고 산업 유형에 대한 지원의 확대 그리고 전문화 확대 적용이라는 부분들이 ERP, 확장형 ERP에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 확장형 ERP의 구성 요소가 나와요. 자, 확장형 ERP는 크게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란 부분하고요. SEM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다. 이거 여러분 실질적으로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확장형 ERP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하고 관련된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SEM 시스템이라는 전략적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런 부분의 내용들로 움직이는 게 이 부분의 구성 요소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의 구성 요소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는요, 지식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KMS가 있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DSS가 있고, 자, 경영자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EIS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아까 CRM 얘기했죠, 여러분. 네, 고객관계 관리라고 하는 CRM이 들어올 거고요. 공급망 관리 SCM,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EC가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자, SEM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성과 측정 관리라는 부분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BSC, 성과 측정이니까 여러분, 우리 코어 카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부가가치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VBM, 그리고 전략 계획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SFX, 그리고 활동 기준 경영이라고 해서 액티비티에 대한 얘기가 등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부분.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요, 여러분? 다음 중 확장형 ERP인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됐어요? 자, 그러면 SEM 시스템에 있는 이 4개 중에 하나를 끼워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려면 어려우니까 작은 쪽을 기억하는 게 낫죠. 그래서 SEM 시스템의 구성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과 측정, 부가가치, 전략계획, 활동기준. 플레임을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손으로 쓸 거 아니잖아요. 사지선다니까. 그래서 이쪽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용어정이 드러났으니까요.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된 게 이 내용이에요. 2019년도에 ERP를 좀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온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ERP는 시험에 도입된 지 이제 2년 정도, 이제 3년차 접어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냈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이 들어오면 우리 실질적으로 여러분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이 도입이 되려면 ERP가 반드시 기본 전제예요. 근데 회계하고 인사는 관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땐 물류 생산 쪽이 기반이에요. 회계 인사는 뭐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크게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과 지금 ERP가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인공지능에 대한 AI라든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ERP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장점은 보고 가야 해요.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 자, 사용자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디바이스에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자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컴퓨팅 지원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모든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컴퓨팅 내부에 집중되고 기존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무엇하더라? 유연하다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다른 장비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슨 부분이요? 장비에 대한 관리 업무라든지 PC 그리고 서버에 대한 자원을 무엇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우리 꼭 필요하진 않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사용자는 서버와 그리고 SW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버와 관련된 부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IT 투자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좋은 점이 있다. 자, 그러면 장점 문제는 일단 단점을 살짝 끼워서 내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터의 단점을 들어가서 봤더니요. 자, 서버를 공격받을 수도 있고 서버가 손상될 수도 있어서 우리 무엇에 대한 개인 정보의 유출과 유실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클라우드라는 부분을 실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쪽에서는 지금 1번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참 재밌는 얘기죠. 위에서는 다른 거하고 연계가 좋아요 라고 해놓고 뒤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 되진 않더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 네 번째 문제는요. 단독으로도 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글을 쫙 써놓고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라고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SAS가 뭐고 IAS가 무엇이고 뭐 이런 식의 정의 문제까지 되는 게 4번이에요. 자, 그러면 SAS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약자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소프트웨어와 무슨 부분? 서비스의 약자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문에 뭐가 들어온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꼭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지금 여러분들이 IT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IT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우실 땐 용어만 그냥 따가세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무엇하고요? 제공을 하고 그러면 사용자가 원격으로 무엇해서 접속을 해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무엇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더존도 이 사업을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플랫폼이란 표현들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그 플랫폼에 뭘 제공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본인들이 내려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식의 관점으로 드는 게 SAAS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완성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조합해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무슨 부분? 우리가 개발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SAS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개발자가 없어도 우린 가능해요라는 부분. 자, 그다음 두 번째 PaaS. 자, P의 관점은 우리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자, 그래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모델이 PaaS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램이라든지 제작되는 툴을 준다든지 개발 도구를 지원하거나 뭐 과금 모듈이라든지 사용자 관리 모듈이라든지 이런 과금 모듈은요. 우리가 뭔가를 쓰면 얼마를 돈을 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걸 과금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 IaaS라고 하는 부분.
자, 요 부분은 서버 인프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고요. 자,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장 장치 또는 컴퓨팅 능력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모델이 우리 IaaS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정의도 기억하실 것. 자, 그리고 클라우드 ERP 특징이라고 해서 들어온 부분. 자, 클라우드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SaaS, PaaS, IaaS를 통해서 ERP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기업들이 무슨 부분? 지능형으로 무엇 해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ERP로 지능형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 ERP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무엇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자, 이 문제 낼 때 여러분 요거 잘 건드려요.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낮출 수 있다예요. 자,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되는 ERP는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 없이도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ERP는 디지털 지원, 인공지능, 기계학습, 예측 분석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지능형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를 즉각적으로 무엇할 수 있다. 우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공한다. 가치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넘버분.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 지능형 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 낮출 수 있다. 자, 요걸 제일 많이 건드렸던 거로 제가 기억해요. 자, 그리고 차세대 ERP의 인공지능인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기술의 적용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은요. 문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요즘은 잘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번에 나와 있는 부분은 크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여러분. 네, 읽어만 보실 거. 그냥 문제 풀어보시면 6번에 나온 내용을 찾아볼 일이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 6번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7번째 가면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는 게 나와집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의 시험 문제를 가장 많이 냈었냐면, 자, 지금 여기 6번의 내용을 가서 봤더니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구조화된 데이터,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무엇한다? 동시에 이용한다. 근데 이거를 어떤 말장난을 치냐면 하나만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조, 비구조 모두 다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애널리스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갖고 가세요. 근데 다른 거는 다 가져가지 않아도 괜찮지만 요건 가져가실 것. 왜냐면 시험에서 문구에 대한 장난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주 나왔던 문구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서 저는 요거만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영혁신과 ERP 쪽의 내용은 마무리할 거예요. 자, 경영혁신과 ERP는 뒤쪽에 새로 추가된 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네, 앞쪽에 있었던 내용들, 기존부터 원래 갖고 있었던 내용들이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보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인사 쪽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